막 그렇게 오늘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오늘 하게 될 걸. 그래서 왜냐면 확률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이런 꼴의 확률을 너무 많이 만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서 알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에 가서 이제 응용을 하시든 뭘 하시든 확률이 쓰인다 그러면은 거의 99% 확률로 이 친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이 부분, 이 장이 지금 그 페이지를 제가, 예, 만들었는데, 그 사실 강의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예, 일부러 뺄까 하다가도 좀 괜찮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 넣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실험을 했을 때 이제 거기 이제 사건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사건에 대한 확률만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이제 주어졌을 때 확률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예를 들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내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일 비가 올까 말까에 대한 그 기대감, 확률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저희가 그냥 내일 비가 오겠거니 뭐 아니겠거니 요렇게 눈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근데 만약에 오늘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제 밖을 봤는데 오늘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은 내일 뭔가 더 비가 올 것 같다는 계속 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더 생기게 되고, 만약에 오늘 비가 안 오고 너무 화창하다 날씨가, 그럼 내일 비가 안 올 거라는 뭔가 그런 좀 기대감이,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오늘 날씨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주어졌을 때 내일에 대한 그 날씨에 대한 그 기대감의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오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내일의 날씨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확률이나 뭐 그런 것보다도, 오늘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정보가 주어졌다, 오늘 날씨에 대한 정보가 뭔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내일의 날씨에 대한 기대감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따라서 내일 비가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밖에 비가 온다는 정보가 주어졌다든지 아니면 안 왔다는 정보가 주어졌다든지 하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오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내일에 대한 예측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죠. 정보가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제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주어진 정보는 확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저희 가위바위보 할 때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면은 저기 한 이길 확률이 3분의 1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계산해 보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좀 예를 들어서 뭔 꿍꿍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한 친구인데 이제 자기는 다음에 뭘 낼 거야라고 해서 가위를 낼 거야. 그러게 되면은 내 승률은 100%가 되죠. 그 다음 판에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상대방이 이제 속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왜냐면 상대방이 자기가 뭘 낼 거에 대한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이미 나는 다음 판에 이길 확률이 3분의 1에서 1로 확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극단적인 가위바위보 게임이 가장 좀 그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정보가 확실히 지금 당장 정보가 뭔가 주어지면은 그 미래에 내가 이길 확률에 대한 그 확률이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보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내가 가위바위보 했을 때 계속 이길 확률이 3분의 1로 계속 그 이어지지만은, 그 바로 이제 뭐 다음 판에 대한 정보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뭐 낼지를 알게 됐을 때 그때 확률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거짓말은 아니어야 된다는 그 가정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예, 주어진 정보는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한 내용에 대한 약간 복습인데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정보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사위 두 개를 저희가 던진다고 이제 가정을 할 건데,
주사의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의 수, 아니, 이제 확률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P 합이 8인 거, 8인 거. 요걸 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저번 주에 그 동등하게 일어날 사건을 그 공부했을 때 모든 사건이 다 동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구할 수 있는 거는 전체 그 샘플 스페이스의 그 카디널리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셋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그 안에 원소의 개수죠. 그 지금 여기 이건 물론 이제 무한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저희 그 안에 셋이 유한하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이렇게 쓰면은 그 셋의 개수가 됩니다. 안에 원소의 개수. 요거분의 저희가 주어진 사건의 개수였죠. 이건 저번 주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사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던진다 그러면은 눈이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그 확률은 모두 전부 다 동등하기 때문에 6분의 1로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분의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른 예시긴 한데 전체 개수분의 그뭐 예를 들어서 눈이 3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그건 딱 한 번밖에 한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내용이 이제 요건데 저희가 이제 요 합이 8이 되는 사건을 E라고 이제 불러주고 보통 두 개 던지는 걸 S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표본 공간을 보시면은 두 개 주사의 눈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1부터 1,1, 1,2 해서 6,6까지. 그러니까 총 A, B인데 A랑 B가 A랑 B가 아이고 이거 빼야 됩니다. A랑 B가 6까지. 해서 총 3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36개가 나옵니다. 표본 공간의 경우는. 그다음에 만약에 사건 2를 저희가 두 개의 주사위 눈의 합이 8이라고 했으면은 그 각각의 모두 8인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6, 3, 5, 4, 4, 5, 3, 6, 2. 이 경우에는 뭐 순서 따져야 됩니다. 이 경우는 두 개의 주사위가 저기 다르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 헷갈려가지고 요거 이런 거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 조합 뭐 이런 걸로 헷갈려가지고 근데 이거 전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6개. 약간 아니라 5개죠. 네. 근데 거기서 그 책 보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그냥 그 네. 사사 같은 경우는 그럼 같은 논리로 하면 두 번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26, 26, 62, 그다음에 35, 예, 53 이렇게 해줬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논리로 하면 사사도 두 번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요, 요 친구는 저희가 그냥 똑같다고 보는 게, 그, 어, 아니, 예, 그거는, 이거를, 이렇게 주사위가 두 개가 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저희가 그, 요거를, 이거 되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 이 주사위 두 개 자체는 저희가 구분을 안 합니다. 이 두 개 자체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은, 그, 지금 영어를 갑자기 까먹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그냥 제가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주사위라고 저희 주사위 두 개로 보는데 근데 저거 뭐야 각각 근데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근데 저도 한 번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각 그 이거 어떻게 혹시 이거 설명 가능하신 분 선생님 계신가요? 아무나? 이- 제 생각에는 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주사위 두 개이잖아요. 근데 네네, 주사위인데, 근데 그냥 구분이 안 되긴 하지만은 임의로 하나는 A라 그러고 하나는 B라고 해요. 첫 번째 네, 거를 A 주사위라 그러고 두 번째 거를 B 주사위라고 하면은 네, A 주사위에서 3이 나오는 거하고 B 주사위에서 3이 나오는 거하고는 이거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근데 네네, 4사라는 거는 A에서도 4가 나오고 B에서도 4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두 개를 두 번을 셀 필요는 없는 거죠.
음,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A에서 4가 나오고 B에서 4가 나왔는데 거꾸로 해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B에서 4가 나오고 A에서 4가 나와도 똑같은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 세야 되는 거죠. 음,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그게 만,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음, 네, 근데 저도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진짜. 예, 그래서 의문이 드네요. 느낌상으로 호윤희 선생님 말씀대로 한 번만 세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조금, 당연할 것 같긴 한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리 바꿔도 그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예. 근데 또 더 주사위가. 질문을 하시니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셨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4, 4는 한 번만 세야지라고 하는데 음, 음. 질문을 듣고 나면은 이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건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음, 두가 구별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A, B가 아니고 구별되지 않는 주사위 두 개면 2, 6이나 6, 2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죠. 다르죠. 구별되지 않아도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지고 그건 아는 건가요? 그러면 구별되는 거 아닌가요? 왜 다르냐? 4의 경우하고. 네. 그러면 오히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했을 때 2, 6, 6, 2를 두 번을 세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그, 말씀이신 거죠? 흔히, 어, 구별이 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별이 안 된다고 하면, 예. 그거는 하나가 2, 6이 나왔을 때 눈이 반대로 나오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순서가 음. 정해져 있다는 거는 구별이 된다는 말 아닌가요? A하고 B로만 안 불렀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4하고 4는 이제 똑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4하고 여기서 근데 4는. A에서 4가 나온 거하고 또 음. B에서 4가 나온 거. 그러니까 저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A에서 2가 나오고 B에서 6이 나온 거하고 아, A에서 그런가요? 6이 난 전혀 나오고 그렇게 생각이 안 B에서 드는데. 2가 나온 거하고 이것도 다르게 아까 보잖아요. 그런 논리로 보면 4, 4도 한 번 더 2하고 써야 6하고 되는 6하고 건데. 2는 명백히 다른 것 같고 4하고 4는 되게 아무리 헷갈리네요, 이거. 아니 여기서 이거 순서를 이제 뒤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2하고 그러니까 2,6하고 그러니까 벡터로 생각해 보는 거 벡터. 벡터로 생각해 보면 2,6과 6,2는 다르잖아요. 순서를 바꾸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어, 바꾸는데 4,4는 바꿔봐야 4,4가 되잖아요. 근데 같은 확률 얘기하는데 벡터로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아니 그 벡터로 쓰여 있으니까 여기 지금 여기 행, 이게 행벡터로 돼 벡터가요?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벡터로 뭐 써져 있으니까. 이거 벡터가 바꿔도 아닌 거 차이가 아닌가요? 안 나잖아요. 네. 이거를 벡터로 하게 되면 음. 미분기하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벡터 어,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벡터는 맞아요? 그렇게도 볼 그러니까 수 있을 것 벡터는 같아요. 아니지만 벡터처럼 생각해서 그냥 처럼 예, 하여튼 생각하면 처럼. 바꿔봤을 때 순서를 바꿔봤을 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다른 2, 6이나 6이는 순서를 바꾸니까 두 개가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건 다 근데 차이가 나. 굳이 딴지를 걸자면 왜 벡터처럼 생각해야 되죠? 순서상이 두 개 콤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니까요. 벡터처럼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말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2, 6하고 6이는 반드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가 나오면 6이 나와야 8이 되는 거고, 6이 나왔으면 2가 나와야 8이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논리로 보면 4가 나오면 4가 나와야 8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4가 나오면 이제 또 4가 나와야 그죠? 근데 그 두 수가 그냥 같기 때문에 4가 나와서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가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만 그러니까 이 센다. 주사위를 사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경우랑 똑같거든요, 사실은. 한 개의 주사위를.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2가 나오고 두 번째 경우에 6이 나온 거하고 첫 번째 6이 나오고 두 번째가 2가 나온 거는 다르잖아요.
예. 이게 첫 번째 실험에서 뭐가 나왔느냐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4하고 4는 처음에 4가 나오고 두 번째 4가 나온 게 그거 바꿔봐야 똑같이 마찬가지죠. 구별이 안 가죠. 여기서. 예,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러니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설명하기는 아, 어렵다. 예. 진짜. 예, 그러니까 그냥 예. 직관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모르겠다. 저희가 확실하게는 이제 전부 다 써보면은 여기 1,1, 1,2 이렇게 전부 다 써보면은 4,3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1,6까지 이렇게 한번 써주. 첫 번째 주사위가 1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가 이제 뭐 나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2,1, 2,2 이렇게 해서 2,6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예. 예, 전부 다 써주게 되면은 음. 각각 이건 다 한 번씩밖에 안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그 그렇죠, 그렇죠. 구별이 갈 어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샘플 스페이스에도 4,4가 한 번밖에 없으니 한 번밖에 들어가야 된다가 맞겠네요. 네, 사실은 그렇구나. 예, 그게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예, 예. 말씀하시는 게. 예. 근데 아까 그거 말고도 이제 헌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또는 이제 그 아까 그 토마스 모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벡터로 생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재밌는 저기 비유긴 한데 사실 예,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뭐 벡터 공간 2차 평면 그어 놓고 뭐 요거 개수 세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진짜 말 그대로 그 평면으로 예, 예, 평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수 그냥 셀 때 4,4는 뒤집어도 뭐 하나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재밌는 방법인 것 같고 근데 확실하게는 요 예, 근데 샘플 스페이스 그거 맥 센스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요게 이게 아마 제일 예, 한 개밖에 안 타당한 나오는. 설명인 것 같아요. 이 샘플 스페이스에 44나 112가 한 번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건 예, 하나로 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왜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저기? 그 주 대각 성분은 한 번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대각선분 예. 그러니까 또 신기한데? 정리가 왜 한 되네요. 번밖에 안 나오지? 행렬의 대각 성분이 하나밖에 없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걸 행렬로 보면은 이렇게 제가 A, I, J라고 했을 때 이제 I랑 J랑 다르면은 대각 성분 아니거든요. 요게 오프 다이아고널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각각 두 개씩 이렇게 저희가 대칭을 생각하면은 음. A, J, I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도 그대로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다른 거라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딱 두 개인데 요거는 다 전부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세보면 대각 성분. 납득이 가요. 그거. 뭔가 선형대수와 확률론의 만남인 것 같은. 그러니까요. 갑자기 막 어려워지기 시작했어. 머리에 막 섞이면서. 근데 왠지 맥 센스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확률론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많이 그러니까 이제 계산 자체는 안 어려운데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한 게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벌써 좀 헷갈리잖아요. 이거 아까 오은 선생님 말대로 아니 주사위 하면 4,4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 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생각하면 생각해봤어요. 예, 저도 한 그렇게도 번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음. 앞으로 이제 그런 이유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괴롭히는 거 저희를 그래서 예, 이제 딱 좀 줏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저부터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뭐. 저희가 아무튼간에 요거 아무튼 저기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이렇게 자꾸 질문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노 스님이 이렇게 뭔가 허를 찌르는 질문도 자꾸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게 이제 이런 질문 또 들어오면은 절대 이제 또 아까웠잖아요 제가 나중에 누군가가 또 저한테 틀리려면은 그래도 스님들 앞에서 틀리는 게 낫지 애들 앞에서 틀리면은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가시다가 TE할 때 아무튼 저희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직접 이렇게 1,1부터 6,6까지 전부 다 써보면은 그 개수가 딱 5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주사위 구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더 저기 근데 아마 구분되는 주사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구분이 되는 주사위라고 보셔도 제가 볼 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아예 문제에서도 그냥 뺀 것 같아요. 그 말을.
구분되냐 안 되냐 자체를. 그래서 모두 동등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저번 주 저희가 배운 거에 의해서 전체 표본 공간 그 개수에서 그 사건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분수로 나눠주면은 저희가 36분의 5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건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 문제를 조금 살짝만 좀 바꿔서 이제 첫 번째 주사의 눈이 3이었다는 거를 이제 누가 알렸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좀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좀 너무 악덕하게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주사위가 이렇게 네, 웃고 있는 거죠? 네, 주사위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 친구가 그냥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자기 지금 3 하나 나왔다고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모르고 요거는 주사위 3개, 눈 3개. 옆에 이렇게 사람은 해서 놀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어이없어 하는 아, 예. 오케이. 그러니까 정보를 그러니까 준 거예요 이분한테 이 사람한테 저희가 그래서 주사위 하나에 대한 정보를 준 거거든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요 지금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해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는 안 보여주고 그냥 이 정보만 흘려준 겁니다 사실 그림은 조금 좀 기분 나쁘게 그렸는데 사실은 고마운 거죠 알려준 거니까 하나를 그래서 이때 주사위의 합이 저희가 8이 나올 확률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보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은 표본 공간하고 그 사건이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전에는 저희가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36가지 표본 공간이 있었고 경우의 수가 나오는 표본 공간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거기서 뽑아서 이제 개수를 센 건데 근데 정보가 주어졌다는 거는 그 표본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의 주사위가 3이었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위가 3이었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전체 표본 공간은 1,1에서 6,6까지였던 그 전체 표본 공간은 앞에 3인 걸로 전부 다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요게 새로운 표본 공간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앞에 전부 다 3인 표본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8인 경우의 수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합이. 그러면은 저희는 딱 알죠. 그게 3,5라는 거를. 이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하나를. 그래서 이 친구가 유일하게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의 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동등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또 이렇게 그 절대값 씌운 거를 해석하면은 총 6, 이게 총 6에다가 요게 딱 하나니까 36분의 1이죠. 아까는 저희가 정보가 없을 때는 36분의 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6분의 6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36분의 6인데 조금 올라갔죠. 확률이. 정보가 하나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확률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정보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확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게 일반적인 그냥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정보가 주어졌을 때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이상으로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사건 F가 이미 일어났을 때 사건 E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의 경우는 사건 F가 주사의 첫 번째 눈이 3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사건 E가 일어날 확률은 뭐냐면 합이 8인 경우였습니다. 아까 예시를 들자면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사위가 3이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줌으로써 저희가 사건 F,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이미 알게 되었고, 그때 이제 주사위 합이 8인 경우, 즉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저희가 이렇게 쓸 겁니다. 막대를 써가지고, 이제 영어다 보기 때문에 요 F를 뒤에다 써주거든요. 보통 영어는 이제 뭐 앞에다 써도 되긴 하지만 이제 뒤에다가도 이제
뭐 맨이나 if나 뭐 아니면 기분 보통 기분을 많이 쓰는데 기분 덱 하면서 뒤에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본격적인 뭔가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뒤에 이제 조건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쓰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 표기도 영어에 따라서. 선생님 써놓고 뭐라고 읽어요, 영어로는? 아 요거 그냥 저는 그냥 이바 F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기분대 F라고 해도 되고 뭐 스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딱히 뭐 예, 뭐 정확하게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그냥 이바 F라고 해요. 아니면은 저기 뭐야 컨디셔닝 온 F라고도 하거든요. 컨디셔닝 컨디션 온 F 이렇게도 하고 예, 근데 저는 그냥 이바 F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는 뭐 너무 풀네임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좀 혀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너무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게 저희가 아까 그 주사위 그 예제를 봤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그 아까 다시 저희가 그 예제로 돌아가서 요 주사위 첫 번째 눈이 3이었고 그 합이 8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 골라준 거거든요. 요 위에서 하나를 골라준 게 이제 이 저기 프라임이었고 그게 3,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가 주어졌다는 거는 이 F가 일어났다는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아까 예시를 들면은 첫 번째 주사위가 3이었기 때문에 그 3인 케이스만 보면 됐었죠. 그러니까 이걸로 저희가 이거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은. 보통은 사실 저희가 보통 하는 거는 저게 PS입니다. 보통은. PS 분의 이렇게 숨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PS는 1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걸 안 쓰나 마나였기 때문에 굳이 이걸 써줄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제 이 경우는 저희가 써줘야겠죠. 이 분모를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좀 리듀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써줌으로써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 F가 일어난 사건 중에서 2가 일어날 확률을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둘이 교집합이어야겠죠. 둘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PF는 0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0이 되면 애초에 이걸 따질 이유가 없죠. 사건 F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이를 생각할 이유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되게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 F는 요 뒤에 따라오는 게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둘이 교집합시킨 게 분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통 P2를 구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P2가 S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전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실 전체 사건은 항상 일어나죠. 뭐든지 반드시 여기에 뭐 아웃컴들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반드시 이 중에서 하나 일어나는 건 압니다. 반드시 이 중에서 하나가 일어날 거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건 S는 반드시 일어나죠. 저희가 그러니까 저 전체 표본 공간 그때 상동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공리에 의하면은 저희가 요걸 알 수, 요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사건 이걸 S를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중 하나가 일어나는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사건 S를 그때 PS는 1이 되고 표본 공간의 확률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일어난 상태에서 2만 일어나는 케이스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아까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PES는 PS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근데 PS는 그냥 1이기 때문에 1 그다음에 이거 둘 교집합하면 그냥 2가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P2죠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처음에 설명한 그게 납득이 되죠 요 조건부 확률로 봐도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전체 공간 전부가 일어났다는 그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놈을 이제 조건으로 두고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그냥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콩알 지식 그걸로 그냥 알고 계시는데 이거 뭐 자세하게 뭐 알 필요까지 없어 이 내용. 근데 요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체 공간에 대한 전체 표본 공간에 그 조건을 걸어주는 거랑 똑같은 걸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 F가 일어났을 때 사건 E가 일어나는 확률 대신에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있는 사건 중 하나가 이미 일어났을 때 사건 E가 일어날 확률로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거는. 왜냐하면은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S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S 안에 있는 아웃컴들은 반드시 하나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조건이 뭔가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저희가 요 이제 첫 번째 케이스 요 그림을 보시면은 보통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다 그러면은 이 전체 공간 S에서 뭐 예를 들어 사건 저희가 뭐 어, 2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 전체 S에서 요 경우만 따지면 되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요 경우만 전체 S에 대해서. 근데 정보가 F라는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전체 표본 공간이 저희가 어떻게 줄여드냐면 요 F 전체 F만으로 줄여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S 프라임이라고 제가 정의한 거에 의하면 S 프라임이라고 불러줬던 게 요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사건 F 안에서만 이제 해결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사건 F가 이미 알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요게 확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요 경우만 저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요 경우만. 왜냐면 F가 이미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건이 일어난 걸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요 영역으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요 영역으로.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가 그림 이제 시각적으로 저희가 좀 나타내 보자면 샘플 스페이스가 확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문제가 되게 한데 이제는 저희가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주사의 눈이 첫 번째 주사위가 3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합이 8인 저희가 확률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아까 그 친구가 주사위 눈이 합이 애초에 처음부터 8이었다고 얘기를 해줬다고 해보죠. 주사위에 대한 정보에 대해를 하나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이때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두 주사위의 눈이 서로 같을 확률을 구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오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저기 합이 같은 사건을 제가 2라고 두겠습니다. 사건이 뭐 알파벳은 뭘 써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냥 예, 그냥 EF라고 하더라고요. 강의에서는. 그래서 사건 2를 두 주사의 눈이 같을 확률 사건 이벤트라고 저희가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F를 이번에는 두 주사의 눈의 합이 8인 사건.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찾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경우는 왜냐면 저희는 공식을 쓸 거거든요. 아까는 공식을 안 쓰고 그냥 바로 요걸 구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에서 하나를 찾아준 거였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구해주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따로따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행해 줄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렇게 일단 일일이 다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F는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나오고 근데 이제 저희가 조건부 확률을 공식을 쓰게 되면은 P2 바 F는 PF 분의 P2 교집합 F라고 했고 근데 요거는 저희가 구해보 ENF는 구해보면은 4,4 하나죠. 결국에는 이렇게 4,4 하나기 때문에 사실 아까랑 똑같은 거긴 한데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랑 거긴 한데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그 강의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케이스가 작은 케이스고 저희가 전부 다 그 경우의 수를 적을 수 있는 케이스여서 이렇게 저기 뭐야 굳이 안 하고 아까처럼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하나 가져와도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근데 생각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은 이유가 강의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앞으로는 이렇게 쓸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전부 나열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애초에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습관이 중요하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걸 구하려고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 푸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따로따로 구한 것도 그런 이유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요 4,4가 나왔기 때문에 교집합은 결국 그거에 대한 확률은 저희가 36분의 1인 걸 알거든요. 딱 하나 36가지 중에 딱 한 번 일어나는 케이스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 PF는 1, 2, 3, 4, 5 5개 해가지고 36분의 5 해서 근데 이거 둘이 약분되니까 5분의 1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사실 이 5분의 1이 어떻게 나왔냐고 보면은 요 5가지 중에 요 케이스 하나인 거죠, 사실은. 요 5가지 케이스 중에.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F로 줄어들게 되고 그 중에서 ENF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4,4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로 제가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지금 당장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열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앞으로는 훨씬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제가 그분이 직접 만든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 LG폰이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분이 아이폰이랑 LG폰이라는 말을 문제에다 했을 때 그분이 만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책에 나와요. 책이 나옵니까? 네, LG폰이 그 나와요. 유명해요? 네. 신기하네. 삼성폰이 원래 더 유명. 아, 그렇지. 그러게 삼성이 아니라 LG네요. 이제 예. 손 LG는 잡았습니다. 휴대폰 안 하잖아요. 없어지기 전에 만든 문제인가 보다. 그런가? 아, 없었어요? LG는 이제? 네. 안 이제 안 한다고. 해요. 저는 아직도 하는데 근데 LG 하면은 좀 뭔가 싸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품질을 괜찮으면서 싼 이미지. 그래서 저는 제 모니터도 아마 삼성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LG. 폰만 안 해요, LG가. 폰만. 핸드폰만. TV 화면은 LG죠. 예, TV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LG 거 써야 된다고. TV는. 화면 퀄리티, 색감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전에 쓰던 저기 그 모니터가 LG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제가 그걸 갖다 버리고 삼성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기 눈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삼성 건. 아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괜히 이거 교회에서도 옛날 저기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이상한 조선일보 자꾸 홍보를 해가지고 제가 왜 그러고 하나 했는데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네요. 저도. 예, 아무튼간에 저희가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시인데 그 강의에서 나오는 마지막 예시입니다. 이게 어 요런 케이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경우의 수를 일일이 저희가 따져볼 수 없다고 예, 일일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없는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다 쓸 수 있게 만들면은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 학교에서도 안 내는 편이고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냅니다. 어떤 한 대학교가 있는데 그 전체 학생 중에서 62%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44%는 LG폰을 사용하고 20%는 아예 그냥 둘 다 아닌 걸 쓴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가정한 게 아니라 조사를 했나 보죠. 진짜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다고 해보죠.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학생 한 명을 고를 겁니다. 그냥 뭐 집에 가는 애 하나 골라서 인터뷰를 한다고. 요즘 뭐 유튜브에 그런 인터뷰 많잖아요. 뭐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아니면 요즘 무슨 폰 쓰세요?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학생과 인터뷰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뭘 알게 됐냐면은 이 학생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학생이. 그때 저희가 이제 그 학생이 LG 폰을 사용할 확률을 이제 구해볼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주어진 거죠. 만약 이 학생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라는 정보가 주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요래 정보가 주어진 거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 정보가 저희가 주어졌을 때 이 학생이 LG폰 사용할 만약에 LG폰을 그냥 이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LG폰을 사용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이거는 0.44가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주어진 대로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나 그냥 잡아놓고 너 LG폰 안 써 그러면은 그냥 0.44겠죠. 그냥 왜냐면 저희가 통계적으로 44%만 LG폰을 쓴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가 주어지다는 거죠. 여기에. 만약 이 학생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LG폰 사용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좀 더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사건을 정의를 그 강의를 보시면은 이렇게 자기처럼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그 교수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편하더라고요. 그분 말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아이를 아이폰이니까 아이라고 해서 무작위로 고른 학생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을 사건이라고 제가 두겠습니다. 사실 이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좀 어려운 게 뭐 조건부 확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게 뭐냐면은 요거 정해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뭐 어떤 사건을 정의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사건이 필요가 없는지 약간 그런 거를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이제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분이 다 풀어주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게 이제 가장 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직접 찾아내는 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저 중학교 때 그 학원 수학학원 한국에서 수학학원 다녔을 때 그분이 이제 그때 수학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은 모르면 아는 정보 다 쓰라는 거였거든요. 여기 기말고사 요즘도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기말고사 이렇게 있으면 여기 여백에다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뭐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가 주는 그 정보들을 전부 다 여백에다 다 써놓으라 그랬거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게 제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거를 지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 여백에다 쓰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작위로 고른 학생이 아이폰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을 저희가 I라고 하고 무작위로 고른 학생이 LG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건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P 에다가 I 여집합입니다. 여집합 이렇게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게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IC이기 때문에 L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사실은 아이폰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L이 아니죠. 에- LG폰을 쓴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면 둘 다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대도 않는 트릭에 넘어가시면 조금 힘들어져요. 나중에 앞으로 확률할 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그 PL 기분에다가 IC입니다. 결국에는 아이폰을 쓰지 않는데 LG폰을 쓰는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공식을 이렇게 써보자면은 뭘 알아내야 되냐면은 P 먼저 IC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PL 요걸 알아내야겠죠. 이 사람들 중에서 요 사람들을 캐치해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저희가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어진 거를 전부 다 써보자면 문제에서 주어진 걸 전부 다 써보자면 아이폰을 쓰는 통계가 62%라고 했기 때문에 0.62가 되겠고 아이폰을 쓸 임의로 내가 고른 학생이 아이폰을 쓸 확률은 0.62가 되겠죠. 그 다음에 LG폰을 마찬가지로 LG폰을 쓸 확률은 0.44가 됩니다. 44%만이 LG폰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안 쓰는 경우는 이 합집합이 여집합이 되겠죠. 결국에는 그거는 0.2가 됩니다. 20%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집합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죠 저희가 이렇게 딱 생각해낼 수 있는 요런 걸 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집합에 대한 익숙함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요거를 먼저 구할 겁니다. 요거를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먼저 이렇게 해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먼저가 되고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사실은. 왜냐면 이거 뜬금없이 이거 왜 구하는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이거. 그러니까 사실 먼저 이걸 써보고 이제 필요한 거를 다 하나씩 하나씩 구해주는 식으로 해야겠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희가 다 유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어떤 걸 알아내야 되는지는 요 공식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요 공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그 조건부 확률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나왔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 근데 이 친구는 저희가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뭐 증명의 기초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직접 이게 증명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L이 있고 I가 있는데 요 L 교집합 I, C는
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그냥 하나의 테크닉으로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PL에서 요 교집합 부분을 뺀 거랑 똑같죠? 이 부분은 그냥 요거랑 요 두 친구는 똑같죠? 요거랑 이렇게 둘이. 그래서 L에다가 IC의 교집합이나 L에다가 I 교집합 L을 뺀 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공리에 의해서 저희가 예, I 그 1-PI가 되거든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랑 요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요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공식을 알죠. PI 원래는 교집합은 PI 플러스 PL 마이너스 PI 교집합 L이었기 때문에 요 둘이 그냥 자리 바꿔준 거거든요. 그냥 이항시켜가지고 얘랑 얘 바꿔주면은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압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 아니 교집합이 아니라 그 컴플리먼트 써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구할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저희가 0.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0.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바꿔서 마이너스 0.20이 되겠죠. 이 친구는. 그리고 이거 각각은 뭐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걸 그대로 써주고 그러면 0.26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걸 지금 구했으니까 여기다 다시 또 대입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0.26, 0.44, 0.62 해주면 19분의 9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대충 0.5가 좀 안 되죠. 2, 9, 28. 예, 그렇죠. 0.5가 조금 안 됩니다. 0.5가 조금 안 되는데 은근히 그래도 한 두 명 중에 한 명꼴로는 나온다는 얘기죠. 그 통계에 의하면은 저희가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결국에는 공식을 먼저 저희가 써보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걸로 전부 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숫자를 그 각각 필요한 정보를 요 이제 주어진 정보에서 찾아서 구한 다음에 이제 각각 숫자를 다 넣어주면 값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제 강의에서 얘기 안 하고 저번에 저희가 그 선형대 수학 했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연습상 그냥 집어 넣어 본 건데 어 그때 서양대 수학에서 근데 있을 때 이게 선형 변환 예시로서 제가 이제 들은 이제 그 뭐 저기 서양대 수학 안 들으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서양대 수학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 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리니어 트랜스폼 했을 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ABC가 있는데 이제 10초가 지나면은 각각 ABC는 다른 세포로 변할 수 있었고 그때 정보가 요거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각각을 A에서 A로 변하는 확률은 10%, 뭐 A에서 B는 35%, 그래서 C는 100% 이렇게 저희가 10초 뒤에 변하는 그 확률을 그때 제가 줬거든요. 사실 이렇게는 얘기를 잘 안 쓰겠죠 저희가 이렇게는. 근데 제가 그때 서양대수 할 때는 저희가 확률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풀어서 쓴 거였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건부 확률로 나타날 수 있겠죠. 전부 다 이 친구들도. 왜냐면 현재 정보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갈 방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부 확률로 저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거는 제가 확률 변수라는 거를 이제 그 다다음이었나요? 그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어려운 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여기다 썼습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확률 변수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가 xt를 그냥 t초일 때 세포 상태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fx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저희가 x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과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x를 뭔가 지칭을 할 수 있잖아요.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xt를 저희가 t초일 때의 세포 상태라고 하면은 xt는 A가 되든지 B가 되든지 C가 되든지 하겠죠. 세포는 A, B, C밖에 없으니까 현재 저희가 고려해 볼 거는. 그래서 요것 중에 이제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XT는 A라는 거는 결국 T초일 때 세포가 A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10초일 때 T포가 A인 사건을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초일 때 A가 된 사건.
그다음 여기다 확률까지 씌워주면은 그럴 확률이 되는 거죠. T초일 때 세포가 A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저희가 조건부 확률을 쓰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요거는. 그래서 첫 번째를 저희가 한번 이걸 예를 한번 써보자면은 어, 첫 번째 이게 이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10초가 지나면은 A로 변하는 거니까 세포 A였던 게 10초 지나면 A였던 거니까 XT가 A일 때 XT 플러스 10은 A라는 게 되겠죠. 10초 뒤의 상황이니까 이게. 그래서 저 사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저 첫 번째 확률 조건부 확률을 써서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T A 이렇게 이게 0.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현재 T초일 때 세포 상태가 A일 때 10초 뒤에 세포 상태가 A일 확률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0.1%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요거 한번 해보면은 PX 뒤부터 써줘야겠죠. T 플러스 10은 C일 때 C이고 XT는 B인 것이 0.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부 다 9가지를 써줄 수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조건부 확률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케이스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그때도 잠깐 서영대 수학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너무 버겁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행렬로 이렇게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그 프로버빌리티 포텐셜 매트릭스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9개의 정보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확률로 이제 행렬로서 이제 다루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각각 하나하나는 전부 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써보면은 알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건데 그 마르코프 체인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은 마르코프 체인은 사실 조건부 확률이 전부입니다. 그 친구는 조건부 확률로 전부 다 때려박아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거를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 내용이 너무 뜬금없는 얘기는 아닐 거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게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예제입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네, 요 앞장으로 가셔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다가 놓친 것 같아요. 제일 위에 네. P, I, 이 합집합 L 하고 그 여집합은 0.20 이게 어떻게 뭐하고 똑같은 건지 한 번만 어, 이게 왜 요게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저 세 개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는 전혀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네. 저희가 만약에 IUA라고 하면은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쓸까? 랜덤리 한 명 그 고른 스튜던트가 그냥 C라고 하죠. 응,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괜찮네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집합을 쓴 겁니다, 저희가.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잠깐만요. 네, 그 밑에, 그러면 네, 밑에 P, I, 교집합 L 이거 할 때 곡이요. 선생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예, 오른쪽, 곡이요. 그거랑 예. 밑에 1 마이너스 이거랑 똑같다고요? 네, 이게 뭘 쓴 거냐면요. 저희가 요 두 사건이 있을 때 요거는 항상 1이었거든요. 이거 상선생님이 그때 공리 부분 예. 발표하시면서 근데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저희가 보면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게 막 어려운 막 그렇게 지금 막 어렵거나 이런 거는 아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닌데 이제 좀 집합이 조금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이 그래서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 노트에 잘못 써놓고 똑같은 거 해놓고 벤 다이그램 보니까 달라가지고
아, 그래서 위에 P에 I 합집합 A라고 쓴 게 아니라 교집합 A라고 써놓고 밑에 1 빼기 P 이렇게 써놓으니까 벤다이물 아, 아무리 그려도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 봤네요. 그